그러니까 두 사람이겠죠? 세 사람? 네 사람. 와.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요, 캠프웍스의 에어라이트라는 에어매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제공되는 가방 자체가요, 에바폼 제공이 됩니다. 이게 조금 독특하네. 이때까지 제가 써봤던 대부분 에어매트, 에어침대 이런 것들은요, 그냥 파우치 같은 천으로 된 가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가방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손잡이 방향 같은 것도 좀 마음에 들고. 자,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안에 몇 가지를 다 넣어왔는데 아직까지 언박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습기를 먹지 말라고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싸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출시 기념 사은품인데 에어로 되어 있는 방석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가방 안에 다 들어가니까 같이 넣어왔습니다. 에어 방석. 약간 뭐라 그러지, 우리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이 에어매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에어 방석이 또 하나 제공되고 있고요. 접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끔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요게 바람 넣는 부분들은 에어매트에 있는 부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 사은품을 제공을 하면 그냥 입으로 부는 그런 좀 허접한, 약간 허접한 그런 사은품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미니어처 같은 개념으로 방석을 하나 넣어줬어요. 우리 에어매트 쓰시는 분들, 요즘은 뭐 유선을 잘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나왔을 때는 유선 많이 썼잖아요. 아주 유명한 수류탄 펌프가 또 하나 제공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출시 기념 이벤트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어매트, 가방, 그리고 에어 방석, 수류탄 펌프까지 한꺼번에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뭐 구매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이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기존에 있던 매트 가방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좀 타이트하게 묶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딱 형태가 갖춰져 있는 가방에 제공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킹을 해서 딱 접으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아주 작죠. 2인용 정도 되는 텐트, 그거의 패킹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얘가 7점 몇 킬로 정도 나가는 무게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피칭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매트들을 써봤어요.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의 매트들, 뭐 자축 매트, 에어 매트, 뭐 TPU 매트, 그 다음에 뭐 PVC 매트 다 써봤거든요. 다 써보고 이제 장점이나 어떤 단점들, 이런 것들 비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확실히 지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리뷰를 보고 이 제품을 구매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에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사이즈를 차지할지 한번 봅시다. 에어매트를 구매를 하면 이게 접혀있는 자국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접을 때도 이 방향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네, 폭으로 봤을 때는 이너 텐트 안에 거의 딱 들어가네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접혀있는 방향도 되게 마음에 들어. 이게 안쪽으로 접혀있네요. 바깥쪽으로 접혀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접을 때도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방향은 제가 에어펌프를 조금 바람을 싣게 하려고 반대로 조금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와, 완전히 꽉 차는 크기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람을 넣고 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것 중에서 여기에 마감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테이블 매트에 보면 우레탄이나 실리콘 같은 걸로 테이블 매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물 빠지는 거, 칵테일 매트 같은 거, 그런 약간 소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루버 소재인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탁 열면 이걸 눌러서 이제 바람을 이렇게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바람이 안 빠져요, 얘는. 제가 이렇게 생겨 있는 그 에어 G9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모델들도 많이 써봤지만, 어지간하면 바람이 안 빠집니다. 그냥 아예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에어매트들은 자다 보면 바람이 조금씩 빠져서 다시 밤에 뭐 바람을 조금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2박 3일 한다? 그러면 1박 끝나고 나서 바람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바람이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 에어 매트 말고도 이렇게 생겨 있는 텐트들 있죠. 에어 텐트들 중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람이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안전장치, 혹시 자다가 이게 눌러버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달아서 돌리면 되죠. 그리고 이거 잊어먹지 않도록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대 기압이 3psi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수동 펌프로는 요거를 알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무선 전동 펌프를 이용을 하시면 이 psi를 맞추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3psi로 탁 넣어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뭐 밸브가 위로 올라와져 있으면 바람이 차 있는 거 안 빠지는 거고, 눌러져 있으면 바람이 빠진다, 뭐 이런 인플레이트, 디플레이트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고무 자국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말끔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저렴하게 보이느냐, 고급지게 보이느냐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기 이 번호 보이시나요? 이 번호가 이 제품 하나하나의 시리얼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끝까지 책임을 져줘요. AS를. 그래서 요게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 에어라이트, 그러니까 캠프웍스에서 에어라이트, 에어매트를 관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바람을 넣는 방식은 얘는 펌프를 이용해서 넣는 방식이죠. 최근에 나와 있는 또 에어 매트들, 에어 자축 매트들 같은 경우를 보면 내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스프링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끼우면 이게 반쯤 눌러져서 바람이 들어가고요. 빼면 탁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렀다가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눌러 놓은 상태면 바람이 빠지는 모드예요.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얘를 끼워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반쯤 눌러지는 상황이 돼요. 자, 수류탄 펌프를 이용을 해서 바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또 바람이 얼마나 빨리 차는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관건은 사실은 아닌데, 그래도 뭐 우리가 퇴근박을 하거나 하면 이 소리가 제법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는 게 그래도 중요하긴 하겠죠. 자, 수류탄 펌프는 220V로 바로 연결을 해서 쓰는 펌프이기 때문에 이게 바람을 넣거나 뺄 때 굉장히 고속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장형, 요즘 내장형 많이 나온 데 있잖아요. 내장형 에어 매트, 에어 침대 이런 거는 한 40cm 정도 되는 에어 침대에 바람을 채운다? 내장형으로 만약에 하면 한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조그만 상태에서 이게 끼워진 상태로 바람을 넣다 보니까 그 소음이 굉장히 날카롭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밤에 쓰기에는 조금 민망한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이 자체에 소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바람을 넣는데 금방 넣어버립니다. 지금도 몇 분 안 걸렸잖아요. 그죠? 자, 앉아서 제가 느껴보는 이 느낌들, 이거는 약간 뭔가 딱딱한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꿀렁꿀렁 해보면요, 엉덩이를 통통통통 이렇게 이상하게 좀 튕겨주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이런 매트들을 안 써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거하고 뭐 특정 브랜드를 말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기존에 써봤던 어떤 브랜드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엄청나게 신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에어매트를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근데 얘가 장점이 뭐냐 그러면 싸요. 사이즈가 1인용부터 지금 다양하게 5인용 사이즈까지 얘가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게 4인용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왔는데, 어른 4명에 4인용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하고 저하고 만약에 눕는다고 하면 거의 뭐 대골 같은 느낌이죠. 방 하나 느낌을 꽉 채우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소재가 TPU가 아니고요, PVC도 아니고 CPU라는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TPU하고 PVC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장점은, TPU 버전은 장점이 가벼워요. 가볍고 약간 좀 이렇게 낭창낭창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좀 날카로운 게 닿으면 좀 손상을 입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낭창낭창한 느낌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마무시하게 가볍습니다. 무게가 한 절반 정도, PVC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일단 문제는 비쌉니다. 가격이 거의 2배쯤, PVC의 2배쯤 나오고요. PVC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요. 저도 PVC 써봤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정도 4인용짜리를 만약에 가지고 다니려고 한다? 굉장히 육중해요. 영차 하고 들어야 되는 정도로 무거운데 얘는 TPU 정도로 가볍습니다. 근데 TPU보다는 더 가볍지는 않고 한 조금 정도 더 무겁다. TPU보다는 약간 더 무거운데 PVC보다는 엄청나게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패킹되어 있는 사이즈 4인용짜리를 들었을 때도 한 7kg 정도 나갈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가벼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PVC였다 그러면 거의 한 2배 이상 나가는 무게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TPU가 제일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TPU는 아까도 말했지만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무게도 무게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사실은 좋은 거 누가 몰라, 다 갖고 싶지. 근데 이게 문제잖아 항상. 그러니까 얘는 좀 저렴합니다. 하면 PVC를 사면 되지 않느냐. 근데 PVC는 핀 부분에 크랙이 생깁니다. 좀 쓰다 보면. 특히나 겨울철에 날이 추울 때는 그 크랙이 조금 더 심하게 생기거든요. 크랙 말 그대로 이게 접잖아요 나중에. 그 접을 때 그 경계면에서 이게 뜯어짐이 발생을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그냥 TPU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굳이 매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딱 중간에 절충점을 찾은 CPU 모델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출시가 안 됐어요. 여기에 그 캠프웍스에서 출시를 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브랜드에서 이 CPU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캠프웍스에서 만든 이 에어라이트라는 이 캠핑 매트. 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보여드리기 편하라고 미니어처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미니어처는 아니고요.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에어 방석입니다. 이런 접합 부위들이 있죠. 이 접합 부위들이 굉장히 말끔해요.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에어 매트류 중에서 가장 깔끔한 편에 속하는 접합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드 자국 같은 게 좀 묻어 있는 게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닦아도 잘 안 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런 접합 부위에 본드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보입니다. 이게 본드 자국이 생겨도 그냥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때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가 묻으면 이게 또 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아세톤으로 닦아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표면은 이렇게 약간 볼록볼록한 엠보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베이지 색깔과 갈색으로, 옅은 갈색으로 이렇게 투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급지고 좀 코지한 느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취향상 약간 블랙 앤 화이트, 무채색 뭐 이런 계통으로 캠핑 용품을 맞추는데, 또 우리 아들내미 취향은 좀 코지하고 아늑한 거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 신경 써. 예전에는 이런 매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있죠.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이 매트들을 조금 안 좋아했던 이유가 지금 생각났는데 컬러 때문이었어요. 이 컬러를 여기 뭐 주황색, 그 다음에 뭐 형광색, 녹색 이런 거를 넣는 경우가 있어서 그 왜 그 원단을 썼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톤앤톤으로 좀 맞추거나 아니면 무채색으로 맞추거나 하면 호불호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컬러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제가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컬러, 기능성으로는 뭐 컬러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심미적인 조건으로서 이 컬러가 좀 이렇게 톤앤톤 매너를 맞추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써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요즘 분위기에 딱 맞게 만들었어요. 자, 베개는 아니고 에어 매트. 네, 탄성 좋네요.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하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을 주는. 요거 베개로 쓰면 약간 바람 빼고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뭐 베개는 아니고 하여튼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방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뒹굴뒹굴해서, 또 요거는 이제 에어매트를 리뷰할 때 꼭 해야 되는 짓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로 지금 공간이 한 5cm 남고요. 발끝에도 좀 남습니다. 요런 매트를 만들 때 요 길이 있죠. 길이를 거의 한 180에서 2m 정도로 맞추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키가 180이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서 매트가 있는 쪽까지 다리를 딱 이렇게 닿아보면, 이렇게 해보면 이 위로 이만큼이 남아요. 그럼 얘는 이제 한 2m 정도에, 한 이 정도 나오니까 2m 정도에 지금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좀 넉넉하게 위로 살짝 올라가서 굴러보면, 여기가 제일 끝이니까 여기서 굴러보면
여기까지가 두 사람이겠죠? 세 사람? 네 사람. 와. 우와. 이렇게 해서 성인 네 사람이 누울 수 있는데, 이 성인 네 사람이 누웠을 때 서로 막 이렇게 팔 안 붙고 뭐 요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간격이 붙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붙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코트, 야전 침대를 만들 때 제일 작은 게 63 정도고, 좀 요새는 넓은 것도 나오기는 하지만 적어도 70 정도, 70에서 75 정도가 돼야지 한 사람이 누웠을 때 옆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일자로 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팔 벌리고 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70 정도 되거든요. 얘가 이제 70이라면 7, 4, 28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3m 정도는 돼야지 좀 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얘는 그런 그 길이를 충족을 합니다. 물론 이 방향으로 자면 한 3명 정도가 잘 수 있을 거고, 1명, 2명, 3명. 이 방향으로 자면 4명 정도가 잘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성인 4명이 자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캠핑을 다니면 엄마, 아빠, 자녀들 한 2명 이렇게 다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엄마, 아빠 양 끝에 자고 아이들 중간에 자면 딱 맞게 나온다. 물론 좀 더 넉넉하게 자고 싶다 하시면 5인용 자리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5인용 자리를 또 쓰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텐트가 필요할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 텐트의, 이너 텐트의 그 크기 있죠. 그 크기의 스펙을 보고 거기에 맞게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자, 이게 별로 안 중요해, 사실은. 근데 이게 말랑말랑하면 밑에가 파쇄 섞일 거잖아. 그럼 무릎으로 탁 찍었을 때, 넘어졌을 때 무릎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멀쩡해. 자, 한번 여기서 저까지 굴러가 봐 주세요. 옆으로 딱 누워가지고. 자, 어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둘. 잘 못 굴러다니네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랑말랑한 정도나 딱딱함은 좀 어떤 거 같노? 이불 깔면 괜찮아. 이불 까면 딱 좋을 것 같지, 그죠? 지금은 약간 탄탄해? 살짝. 자, 앉아봐봐. 그냥 앉아가지고 엉덩이로 탕탕탕 굴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볼래? 뭔가 좀 특이하지, 그지? 느낌이. 밀쳐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팅팅거지는 느낌 나지,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앉아있는 부분이 아까 바람을 넣었던 부분, 거의 모서리 앉아있는데, 얘는 모서리 앉아도 꺼지는 느낌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에어 침대, 높이가 좀 있는 에어 침대는 모서리에 앉으면 약간 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얘는 꺼지는 느낌이 없죠. 말 그대로 이중 공간지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10cm가 아니고요. 다른 브랜드들은 10cm가 많아요. 근데 얘는 12cm, 20% 정도 높이가 더 올라가 있죠. 자, 높이가 더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밑에서부터 냉기 차단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공기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니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안에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따뜻한 바람을 넣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식을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밑에서 냉기가 올라오죠. 냉기가 올라오면 우리가 이 상태로 자는 건 아니에요. 얘가 따뜻해지는 건 아니니까 겨울에 쓸 때 이 위에다가 전기 매트를 깔잖아요. 전기 매트를 깔았을 때 그 열이 밑으로 빠지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가 단열층으로 막아준다라는 거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냉기도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좀 중요해요. 이게 뭐 다른 매트에서는 R밸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런 에어매트류들은 R밸류 표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위에다가 전기 매트를 깔고 이너에서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표현을 안 하는 거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겨울에 쓸 때는 전기 장판을 깔고 쓰는 거고, 뭐 전기 장판이 탄소 매트도 쓸 수 있고 일반 전기 매트도 쓸 수 있는데, 얘는 자축 매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축 매트는 그 위에 전열 전기 매트를 바로 못 깔아요. 깔아버리면 빵이 생겨버리거든요. 심지어 아주 더운 여름날에 차 안에 그냥 보관을 해도 부풀어 버리는, 그래서 AS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에어매트, 이런 형태의 에어매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송곳으로 뚫지 않는 한 파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끝에서 지금 끝까지 가득 차 있고요. 이게 이너 텐트가 약간의 사다리꼴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옆에 공간이 살짝 남는 거는 있기는 한데 거의 꽉 찬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보다 이제 하나 더 큰 게 5명이 잘 수 있는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뭐 이 안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제가 4인용짜리를 부탁을 드려서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자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위는 이게 엠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엠보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토퍼처럼 한 단계가 더 있는 느낌이거든요. 앉아서 보면 내려갔다가 통 치면서 올라오는 그런 좀 느낌들이 있고요. 얘를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서면 수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섰을 때도 꿀렁꿀렁거리는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지금 제가 바람을 맥시멈으로 3ps까지 넣어 놓지는 않은 상태예요. 저는 요거를 쓸 때 완전히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좀 딱딱한 상태에서 쓰는 거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위에서 잠자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얘를 바람을 좀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저기서 캡을 열고 착착착착착 눌러가지고 얘를 약간 말랑말랑하게 쓰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박스, 이게 뭐 대명사는 아니지만 에어박스류라고 제가 부를게요. 에어박스류의 이 에어매트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자축 매트에 비해서 너무 딱딱해가지고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람을 적당히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프린팅 되어 있는 부분도 프린팅 번지거나 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접혀 있는 자국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쪽에 보면 줄이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단을 제가 덧댄 줄 알았어요. 근데 덧댄 건 아니고 이게 접혀있던 그냥 자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접혀있는 자국이 있는데, 요거는 또 쓰다 보면 저절로 펴지니까 뭐 요런 것들은 뭐 AS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품의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져보니까 접혔던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어 매트류, 에어 침대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분이 좀 딱딱딱딱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높은 걸 쓰고 싶다, 낮은 걸 쓰고 싶다, 이런 취향의 차이도 있을 건데, 저는 높은 한 40cm, 요새는 45cm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에어 침대류들은 이중 공간지로 그걸 만들기가 상당히 조금 까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비해서 옆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 공간을 많이 차지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에어 침대들은 바람이 스물스물 빠지는 그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바람을 딱 넣어보면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팅을 하고 밤에 잘 때 딱 보면요, 약간 뭔가 말랑해졌네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에 매너타임 전에는 바람을 한 번 더 채우고 자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런 에어박스류의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에어매트들, 뭐 PVC, 그 다음에 TPU, 그리고 최근에 또 등장한 소재인 CPU, 이런 소재들은 바람이 거의 안 빠집니다. 특히나 이런 밸브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으면 바람이 그냥 아예 안 빠진다 봐도 돼요. 장박됐어도 바람이 안 빠집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공기도 수축과 팽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는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공기의 팽창 정도에 따라 가지고 따뜻하면 더 팽창하겠죠. 자, 일단 제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런 접합부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지, 요런 밸브 시스템을 좋은 걸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과 컬러,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캠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혹시나 에어박스류의 이런 에어 매트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보시겠다 하고, 요번에 장박 때 한번 써보자, 바닥공사 귀찮다, 요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PVC는 요새는 좀 한물간, 한물 같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옛날 스타일의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거워요. 물론 이 무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당연히 있는데, 약간 무겁기도 하지만 부피도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적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패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저렴하게 가겠다 그러면 PVC로 나와 있는 모델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PVC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면 뭐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하시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분들이 만약에 나왔다면 판매조차 못해요. 그런 것들은 회사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가격적인 측면, 무게, 이 딱 두 개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높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높이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너 텐트라든지 얘를 설치하는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텐트들이
터크햄 뭐 이런 거 말고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높이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 버립니다. 아니, 특히나 경사가 져 있는 그런 텐트 안에 얘를 설치를 하면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를 고려하실 때는 이너 텐트보다 한 명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적당한 사이즈가 나오고요. 바닥에 가깝게 붙을수록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너 텐트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원래 기존에 출시됐던 브랜드의 제품들이 10cm 정도였다면 얘는 20%더 높이를 높여서 12cm가 됐거든요. 이게 훨씬 더 바닥 단열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충 매트하고 에어 매트하고를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충 매트는 킹 사이즈까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2인용 같은 개념이거든요. 킹 사이즈에서 3명 자기가 살짝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일단 어마무시하게 나간다. 이거는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충 매트를 계속 써왔어요. 써오다가 이게 부피가 좀 크니까 이제 에어 매트류로 갈아탔는데, 저는 뭐 솔캠을 다니거나 아이하고 다니거나 2명밖에 안 다니니까 이게 뭐 4인용짜리 이런 에어 매트들을 쓸 일이 잘 없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었어요. 2인용짜리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근데 2인용짜리를 2개를 들고 다녀야 되는 케이스도 있죠. 자충 매트 2개. 와,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4인 가족 자충 매트 2개 필요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부피를 차지를 해요. 근데 얘는 4명이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피 아까 보셨죠? 엄청 작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물론 이제 펌프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펌프는 매트류는 다 펌프 필요합니다. 내장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충전을 계속해서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깜빡하고 충전 안 했네. 그러면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철수를 하는데 바람 빼야 되는데 충전 안 해놨네. 그러면 또 충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람을 빼야 되는, 아니면 몸으로 막 눌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펌프가 내장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체형이 아니라서 좀 불편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람 넣는 속도가 빠르고, 일단은 무선이든 유선이든 별도의 펌프를 이용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충전을 깜빡할 일이 잘 없다는 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지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요 캠프웍스라는 브랜드에서 에어매트를 또 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어매트류 시장에서는 얘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 캠프웍스에서 만든 이 에어라이트라는 브랜드가 이제 막 등장한 브랜드인데, 요걸 만드는 이제 회사의 대표님이 캠핑을 한 20년 정도 해온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상 장박도 해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의별 캠핑을 다 해봤을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유저로서의 어떤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 고려를 해보시면 좀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품 하나하나마다 시리얼 넘버 다 박아가지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AS에 대한 그 보증도 철저하게 해준다라는 말이니까 믿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정보란에 제가 항상 넣어 놓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지금 에어 펌프, 수류탄 따로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기회에 구매를 하시면 딱 합리적으로, 이제 가을, 겨울 캠핑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딱 구매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PVC로 되어 있는 에어매트를 사셨던 분들, 요거 갈아타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TPU는 너무 비싸니까,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니까 요 딱 중간 단계인 CPU로 되어 있는, 요 소재로 되어 있는 요 매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충 매트의 그 부피의 압박이 조금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에어라이트 모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오잖아요. 이 위에서 전기 매트 써야 되는데, 자충 매트는 전기 매트를 쓰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뭔가를 깔고 또 전기 매트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번잡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한 방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캠프웍스의 에어라이트 에어매트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꼽아서 하면 눌러졌기 때문에 바람이 빠집니다. 여기 내 몸무게에 의해서 지금 눌러지고 있죠. 자, 밖으로 나가서 바람 한번 빼봅시다. 바람 뺍니다.
자, 이제 바람을 다 뺐습니다. 이 접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바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 펌프가 있으면 굉장히 바람을 편하게 뺄 수 있습니다. 뭐 무선이든 유선이든 간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거를 접어진 방향대로 한번 착착 접어 볼 건데, 얘가 4등분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자국들이 보일 겁니다. 이대로 그냥 접으면 돼요. 자, 평소 때 이렇게 접습니다. 굴러다니면서 접어요. 아, 이제 파쇄석이 무릎에 막 닿이네. 엄청 아픕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접힌 자국대로 있으니까 안으로 이제 돌돌 말아서 넣으면 됩니다. 끝. 금방 끝나죠? 일도 아닙니다, 이거. 자, 돌돌 말아서 정리한 다음에는 뭐 제공되는 밴딩 이용해가지고 한번 쓱 말아주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잘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에바폼 가방 있죠? 요게 특징인데, 이건 무거운데 뭐 7kg라도 무겁잖아요, 그죠? 무릎에 딱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싸. 그리고 뒤집어. 자,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고, 요거 방석까지 그냥 안에 넣겠습니다. 방석이 처음에는 타이트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바람을 좀 덜 뺐어요. 자, 가방이 하드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여유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잘 들어. 저는 처음에 이게 좀 걱정했거든요. 말았을 때 공장에서 출시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항상 우리가 좀 더 크게 접어버리잖아요. 근데 다칠까? 근데 아주 잘 다칩니다. 무게도 별로 안 무겁습니다. 여성분들도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한 그런 무게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보통 이런 에어매트류를 사면 안에 자가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죠. 원단과 본드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뭐 빵꾸가 난 적이 없었으니까 써본 적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자가수리로 인해 AS 불가를 방지를 하고자 수리 키트는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빵꾸가 났다, 공기가 새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공기 누설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서 표시를 좀 해달래요.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독특한 AS 정책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냥 자가 수리하는 키트를 주고 그 관련된 영상을 주고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많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 다 하겠다. 소비자들 손 대지 마라. 괜히 손 댔다가 AS 안 되면 그 곤란하다, 우리가 다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AS가 완전 또 무상은 아닌 것 같고요. 초기 불량일 경우에는 이제 왕복 택배비 무상, 제품 교환 진행해주고, 그 외에 사용하다가 AS가 발생하면 왕복 택배비는 고객 부담이다. 자, 그리고 천재지변 및 고객 과실로 인한 AS 시에는 왕복 택배비가 청구가 된다. 수리 비용은 기본으로 무료이나 수리 면적 및 수량에 따라 자체 기준에 따른 AS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상 상태에 따라서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 파손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은 AS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혹시나 잃어버릴까 봐 안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최근에 좀 가지고 다녔던 제품이 40cm 정도 되는 높이의 에어 침대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 부피감의 4배가 돼요. 4배. 그걸 차에 실었다? 그러면 뭐 어지간한 그냥 등유난로 하나 그냥 싣고 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패킹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뭐 IGT 가방, 분리되는 IGT 세퍼레이터 가방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지간한 2인용짜리 텐트 정도 되는 부피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패킹 상태가 너무 작은 게 일단은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것도 탄탄한 에바 폼으로 되어 있는 가방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의 어떤 니즈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 또 제가 써봤으니까 어떻는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다가
답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을 제공해 주신 캠프웍스에서도 제 영상을 보고 또 답변이 달리면 답변을 해주고 있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영상 정보란에 남겨놨으니까 한번 상세 페이지 훑어보시고, 이거 괜찮네,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저렴하고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튼튼하고 잘 만들었고 마감 좋고 나무랄 데가 없구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